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 FOMC 회의라는 굵직한 변수가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회의 내용과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이었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지수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올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바이오주, 화장품주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주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연고점 부근인 720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르스에 따른 이 국내 성장률 둔화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주요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추경 예산 편성이 15조 원 이상으로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경이 편성된다면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1배 이하인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또 증권가의 의견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변수 이번 주 그리스 변수입니다. 유로그룹 회의가 현지 시간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신용잔고가 늘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이번 주부터 신용잔고가 급증했던 종목들을 좀 추려보고 있는데요. KH바텍, 컴투스, 마크로젠, 위메이드, 대한유팜, 휴메딕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해 나가시면서 오늘 시장 모습 보면서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10시 구간입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reasonably confident.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이 많은 투자가들, 이 간밤에 있었던 옐런 회장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매파다, 비둘기다 좀 어느 정도 키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이 들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합리적인 확신에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을 테고요. 뿐만 아니라 이 후반에 이 올해 GDP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확신을 좀 가질 때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비둘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거죠. 이 FOMC 부담감을 덜고 훨훨 양시장이 날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합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 0.34% 오르면서 2040선 위로 올라섰고요. 2041.8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요, 5일 이동평균선 오랜만에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지만 11선에서 약간의 좀 저항에 부딪히는 점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나서요. 2050선 위로 잠시 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소 좀 부담을 느꼈는지 이후에는 2040선대 부근에서의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다만 수급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FOMC가 지나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바뀔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닌가 봐요. 아직은 아닌가 봐요. 외국인 쪽에서는 724억 원 정도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과 기관이죠.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는 쪽이 기관 쪽인데요. 현재 기관 쪽 44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한 절반 정도 물량입니다. 2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수급 포지션, 이 포지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연합전선 매수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탄력이 좋은 업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쪽이 의약입니다. 오늘 의약, 제약바이오주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매기가 쏠리면서 급등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잠시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지수 4%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학주들은 좀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효성이나 롯데케미컬을 비롯해서 NCC 업체, 석유화학적 업체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서비스, 기계순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기가스 쪽이 그런데요.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 증권, 은행, 섬유, 의복도 0.5%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연일 뉴스 그리고 증권사의 분석에 따라서 종목들의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S입니다. 합병을 하기는 할 건가 봐요. 얼마 전에는 이 삼성전자와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죠. 오늘 교보증권에서는요. 삼성 SDI와 SDS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좀 움직인 것 같은데요. 삼성 SDS 현재 5% 가깝게 오르면서 26만 6,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SDS 주가 흐름 보시면은 삼성전자와의 합병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룹 차원에서 부인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바닥권 나오다가 오늘장에서 다시금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8%대까지 치고 올랐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삼성그룹 쪽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남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동향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특징주는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다시금 증권사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크리스찬 디올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이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파운데이션 기술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건데요. 네, 그래서 어제 주가가 9거래일 만에 40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는 아모레퍼시픽. 그럼 증권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크리스찬 디올 쿠션 바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 디올과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또 아시아 넘버원을 넘어 글로벌 주도를 공식화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IBK투자증권이 어제 아모레퍼시픽과 크리스찬 디올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주목한 거죠.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초 크리스찬 디올로부터 쿠션 화장품 관련 기술 제휴에 대한 제의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기술 제휴로 크리스찬 디올의 유럽 내 쿠션 출시에는 또 바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문구를 넣을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파운데이션 함께 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의 이 쿠션은 원조 기술력이 공실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아시아 넘버원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은 특히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견월 망지, 손가락보다 달을 보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6만 5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메르스로 인해서 중국 수혜주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때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중국 사업의 성장성으로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이니스프리와 라네즈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중국 사업 마진율은 약 20% 초반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세 같은 경우 수출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소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현지 가격 경쟁력 확보도 볼륨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아직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메르스 영향 역시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공격적인 출점 역시 기대했고요. KTB 역시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같은 포인트를 짚은 건데요. 최근 메르스 영향은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특히 모바일 거래로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화장품 모바일 쇼핑 거래 추이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의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지금 보시다시피 2015년 1월부터 매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무더위가 빨라진 데다 메르스로 인해 외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채널, 이 모바일 성장 모멘텀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역시 중국 내 사업 모멘텀이 강화될 것을 기대해 아모레퍼시픽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은요 1.28% 상승한 3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른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다시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도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지수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1.1% 상승하면서 726.52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보시면은요, 6월 10일에 형성됐던 727.34포인트가 연고점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1포인트도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더 내준다면은 오늘장에서 연고점 다시 쓰는 기록이 되겠네요. 보시면 어제도 좀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오늘까지도 좀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이고요.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분봉으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 이어집니다. 현재는 고점에 놓여 있죠. 수급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 주체별 동향입니다. 지금 체크해 보시면은 포지션은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국인 팔고 개인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좀 더 적극적인데요. 현재는 163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63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는데 서서히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한 200억 원 정도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데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은 한눈에 특징이 잡히실 겁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묶어봤는데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눈에 띄실 거고, 메디톡스는 시가총액 3위입니다. 현재 13% 급등이고요. 또 바이로메드 8% 상승입니다. 쭉 보시면은 코비팜도 밑에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런 제약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축을 확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로엔이 또 9%대 상승을 하네요. 이런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 강한 업종이 의약이었죠. 오늘장 제약 바이오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쭉 보시면은 대체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7%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시젠도 좀 맥이 형성되고 있고요. 메지온 8%대, 바이넥스도 5%대 상승입니다. 메디톡스는 지금 현재 딱 60만 원 기록을 하고 있네요. 메디톡스 오늘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역시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대표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쭉 보시면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십자 5%대, 한미약품 3%, 종근당도 2%, 중소형주, 대형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뉴스 나온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한화케미컬이 오송공장을 현재 매각 진행하고 있죠. 이 오송공장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뉴스가 약간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송공장을 바이넥스가 사들이게 되면은 이 새롭게 대규모의 생산 라인을 바이넥스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뉴스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좀 매입 금액이 한 7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 부분 함께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는 한데요. 이런 훈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쪽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상당히 좀 뚜렷하죠. 오늘은 살짝 좀 그림자가 드리운 쪽 보겠습니다. 어제 이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난 종목이 처음으로 나왔었죠. STS 반도체, 코아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목이 오늘 장에서는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TS 반도체는 오늘도 이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이 종목은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조혜공 씨 답변을 통해서 대답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아로직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코아로직은 조금 더 강도가 센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된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닉스 소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하한가까지 밀려났던 세 종목, 오늘은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장중에 250선 회복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 현재 지수는요. 250선 약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좀 지수 데이터에 약간의 좀 오류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선물 9월물 같은 경우도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50선 부근에서의 흐름이 현재는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9월물 좀 체크해 보시면은 보합권이네요. 249.50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에서 현재 개인의 포지션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죠. 개인 쪽에서는 지금 31계약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좀 매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파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 현재 1,170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 3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쪽에서 50계약이고요. 외국인 178계약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 쪽에서 300계약 가까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